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담이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경고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경고 파업을 두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는데요.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밑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형 기준을 상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 없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나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아울러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담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며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나라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북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박진 장관과 함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북핵 보유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 발전에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두 나라 정상 간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 공식 방한의 의미, 또 회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사실 이 블링컨 장관이 지난 3일부터 시작해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죠. 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武력 충돌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단독 방문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를 방문하며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4일 요르단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5일엔 이라크를 방문해 중동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6일에는 티르키예를 찾았고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로 이동한 뒤 8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3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9일 한국까지 연달아 주요 국가를 방문하는 모습이 강행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사실상 꼬박 하루 남짓되는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8일 오후 늦게 도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일정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뤄지는 첫 단독 방문이어서 의미는 남다른데요. 외교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를 다니며 하루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일정에서도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 간 결속을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의미를 담는 다수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과 중동 전세의 대혼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발 긴장 고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북러 무기 거래 등 다양한 외교 안보 위협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고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국제사회 전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에 쏟는 열정과 노력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미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담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한미 두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지역 정세,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관련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북러 군사협력의 안보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과 확장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이틀간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공동 주최로 첫 한미 우주 포럼이 열렸는데요. 방문 시기를 볼 때 그동안 주력했던 군사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안보, 첨단 기술, 미래 산업까지 다방면으로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대해 한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의 이 공식 회담에 앞서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유선 협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양국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한미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역시 연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1차 회의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따른 한미 외교장관 회담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국방장관도 곧 만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건데요. 두 나라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13일 우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SCM에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연합 방위 태세,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SCM 다음 날 열리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도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 유엔사 회원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단체 교섭과 잦은 쟁의 행위가 발생해 산업 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큽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손해액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과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은 그동안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그래야만 노사관계 안정과 현장 안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핵심 쟁점인 대규모 인력 감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경고 파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하는 시민들로 가득 찬 서울역.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출근 시간대 혼잡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고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가 평소와 같이 100%로 운행됐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한번 퇴근할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전 9시 이후에도 지하철 운행은 전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퇴근 시간대에는 평소 운행률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혼잡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퇴근길에 닥칠 혼잡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퇴근길에 조금 30분 정도 더 늦게 회사에 있다가 좀 나중에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에 공사는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평소에도 복잡한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4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핵심 쟁점인 대규모 인력 감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경고 파업을 두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노조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예고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수능 이후 2차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노사 양측은 파업 도중이라도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다시 교섭을 열고 협상 타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날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합니다. 물가 담당 부처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돼서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 등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 차관회의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처 차관이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물가 안정 책임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물가 담당 부처 중심이 아닌 모든 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고 현장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계란과 대파, 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과 식품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최대 10,000톤 방출하는 등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공유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소방공무원 한 명 한 명을 호명한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소방관 자녀와 손을 잡고 소방의 날 기념식에 입장합니다. 기념사에서는 국민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 한 명 한 명을 호명합니다.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소방관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고 소방관이 사랑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방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하영 소방청장에게 소방관의 안전장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특히 지역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 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며 고도화된 재난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을 보급하는 등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런던 남서부의 한인타운에 방문했습니다. 영국 왕실 관계자가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찰스 3세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현지 시간 8일 런던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찰스 3세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주민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뉴몰드는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으로 영국 왕실 인사가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찰스 3세는 한인타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는 14일 75세 생일을 앞두고 한식 생일상과 함께 김치와 김치 요리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Recipe, but this is the real pickle. That's the one. That's the one. Will you play my head?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합창단의 노래와 부채춤 공연도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3세의 한인타운 방문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BBC는 찰스 3세가 방문을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찰스 3세는 전날 영국 의회 개회 연설인 킹스 스피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0일 3박 4일 동안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실수 없이 평소 실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수능 당일에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되는지 박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6일 시행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 기준으로 50만 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할 전망입니다. 수능 당일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들어갈 수 있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수능 당일 헤매지 않기 위해 전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유의사항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관리본부를 찾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진도 없을 경우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가지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수능부터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다만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됩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도시락을 챙겨야 하고 확진 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권고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9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소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8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충남 청양 한우농장 한 곳이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오후 2시 기준 긴급 백신 접종률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됐다 환수한 조선 왕조실록이 110년 만에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대산 초입의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 개관 소식을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가 담긴 조선 왕조실록. 임진왜란 때 실록이 사라질 위기를 겪고 난 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속의 사고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오대산 사고에서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아픈 역사는 실록에 찍힌 동경제국대학 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과 불교계, 정부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로 환수된 실록이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오대산 초입에 자리한 박물관은 오늘날의 오대산 사고가 됐습니다. 박물관은 상설 전시를 통해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조선왕조 기록을 소개합니다. 1932년과 200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온 오대산 사고본 원본이 전시됐습니다. 역사의 아픈 부분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환수돼서 여기 오대산으로 돌아왔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과 또 교정본이라는 특징을 바로 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첨부한 부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함께 전시된 정족산 사고본 정본과 비교해보며 조선시대 실록 편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실 행사와 국가 중요 사업이 끝난 뒤 전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한 의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실록 75책과 의궤 82책 원본을 포함해 유물 1000여 점이 보관됩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12일 일반 시민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생활고의 허리띠를 졸라맬 때 사람들은 어떤 지출부터 줄일까요? 음식이나 주거, 교통 등 고정적인 지출보다 이 여윳돈으로 쓰는 지출, 아마 그중에서도 이 문화생활비부터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문화생활비가 아닌 식비일 테니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정말 문화생활비 대신 차라리 생계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 카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게 기대가 되고 문화 여가 활동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정부는 지원 대상을 35만 명 늘려 내년에는 총 267만 명에게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를 찾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숙박 등 문화와 여가 모든 분야 무려 2만 7천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내 형편에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배가 고프다고 교양을 쌓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앞서 언급한 댓글에 카드 이용자가 남긴 답변입니다. 사람이 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생활이 중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여유가 없기에 외면했던 기쁨이었던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이며 고춧가루며 값이 오른 김장 재료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20, 30%는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입은 없고 뭘 사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비싼 것 같던데요. 마늘도 그렇고 고추, 배추, 파 이런 종류가 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하면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43.9%나 오르고 또 대파와 건고추 가격도 줄줄이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안정을 위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해서 약 11,000톤을 방출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데요.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채소류를 구매하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20-30% 할인됩니다. 기존에는 농수산물 구매 시 한 사람당 일주일에 1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요. 오는 29일까지 이 한도를 20,000원으로 올립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코리아 수산페스타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 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또 멸치액젓을 비롯해서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이 할인 판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홈페이지를 찾으면 이번 주 할인에 들어간 품목은 뭔지, 어디서 행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김장 재료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다음 달 말까지 한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더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또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한 명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으로 김장 비용 부담이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고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는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한기를 몰고 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 2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 8도, 춘천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릉이 9도로 시작해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그치겠고요. 광주 7도, 대구 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에는 난방기구 화재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를 꺼내 쓰다 보니까 외출하실 때 전원 끄는 걸 많이들 잊으시는 건데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출하실 땐 난방기구 전원 끄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